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의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0대인 저는 남편과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일이 매우 바빴던 남편과 함께할 시간이 적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 마치 혼자 사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남편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그러다 점점 불만이 쌓인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달래주곤 했지만 시간이 흘러 제가 미안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부부니까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커지니 남편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면 남편은 조금만 있으면 일이 안정되니까 그때 네가 좋아하는 섬으로 가자. 고 말해주었는데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심술을 부렸습니다. 나보다 일이 중요한 거지. 그럼 일이랑 살고 집에 오지 마. 오랜만에 당신 얼굴 보니 기분 좋지 않고 괜히 기분이 나쁘네. 등등 남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부부로서의 끝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차 남편에 대해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고 냉랭한 감정만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남편에게도 전해졌는지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원래 출장이 많은 부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출장 가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 영수증과 회원카드가 나왔습니다. 영수증에는 저에게 출장 간다며 외박했던 그날 숙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회원카드에는 하루 숙박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포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원래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주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남편입니다. 저는 저 말고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와 즐겁게 지냈을 남편을 생각하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질세라 밤에 나가 놀고 휴일에도 쉬지 않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동안은 재밌게 놀았지만 이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진심으로 즐길 수 없는 저 자신을 보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서로 자유로워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차라리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사람과 더 행복할 거라면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각자 갈 길을 갈 때가 된 것이죠. 하지만 정말 사랑했었던 남편입니다. 이혼을 말하기까지는 저에게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끝낼 수밖에 없는 걸까? 라고 고민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에게는 새 여자친구도 있는 것 같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 저는 마음을 먹고 남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 할 말 있어.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되도록 빨리 퇴근할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제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려 숨 쉴 수 없을 정도였고 서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을 이제 보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마지막만큼은 웃으며 끝내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꽤 늦었을 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말랐습니다. 상냥한 눈과 말투는 그대로였지만 둘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거리가 있었어요. 원래 말수가 적은 남편이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시선을 피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좋게 끝내려던 저는 무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부부였던 우리가 이별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왜 자신의 마음을 속시원히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저는 점점 화가 나서 시비 걸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잠자코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입을 열게 하고 싶은 저는 새로 생긴 그녀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분명 남편은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다 말하기 전에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지 그래?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제 얼굴을 보고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선 뭐야, 들켰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그 농담 같은 말투에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 남편도 웃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내용을 떠나 남편과 예전처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그냥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바람핀 것을 들켰기 때문일까요? 남편의 표정은 매우 개운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좋게 좋게 웃으며 헤어지고 싶어. 제 제안에 남편은 알겠다고 하였고 언제라도 집에서 나갈 수 있게 함께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소중한 추억들이라 당분간만 눈에 띄지 않도록 어딘가에 보관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애착이 가는 것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쓰레기 봉투에 주저없이 넣었습니다. 주저함이 없는 모습에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자정 무렵쯤 거의 정리가 되고 서로의 짐만 남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거 아무거나 가져가도 돼. 이번 일은 다 내 잘못이니까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그런 남편의 눈에는 어렴풋이 눈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쓸쓸한 기분을 느낀 걸까요? 저도 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조금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 천천히 치우자. 함께 쓰던 물건들은 다 정리했기에 오늘 이만 쉬기로 했습니다. 지친 몸을 욕조에 담그면서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바람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순 있겠지만 남편과의 추억을 더럽히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잘 준비를 하고 누워있는데 씻고 온 남편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속으로 들어오더니 슬그머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래도 되는 거야? 그 여자한테 미안하잖아. 몸을 조금 떨어뜨리며 말하자 남편이 목소리를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냥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 남편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울어? 물어도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니 남편의 몸이 이전보다 가볍고 뼈가 굳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제가 말하자 남편의 몸떨림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게서 몸을 떨어뜨리며 요즘 몸을 혹사시켜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심한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남편의 몸을 만진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는데 예전과 전혀 다른 몸의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운동도 자주 하고 나름 근육도 있던 남편이거든요. 마지막 날이라고 울지 않아도 되잖아. 혹시 기쁨의 눈물이야? 저는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볍게 웃으며 여전하네. 그런 점이 좋았어. 내일부터는 행복한 삶을 살아. 어디에 있든 항상 기도해줄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고 이내 잠들었습니다. 나도 바라는 바야. 라고 중얼거리고 저도 잠이 들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방 정리를 해서 그런지 다음날은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자 남편은 더 이상 침대에 없었습니다. 거실에 가니 테이블 위에 A4 크기의 봉투가 올려져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통장 한 개와 뭔가 서류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모든 것을 꺼내보니 저희 부부의 재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외에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는 놀랄 정도의 고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에서는 이혼 신고서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부부는 이미 기입해 두었고 나머지 제 부분만 기입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미 해지된 건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며칠에 걸쳐 시댁이나 지인에게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남편이 몇 달 전에 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퇴사한 거라면 이해가 가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배신감이 들었지만 더 이상 남편을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모처럼 남편이 위자료까지 마련해줘서 저는 자유로워졌으니 좋아하는 곳에서 잠시 휴식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섬에 도착했습니다. 몇천 명 밖에 살지 않는 이 섬은 남편과 관광으로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저는 섬의 대자연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이 안정되면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장소의 고요함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몇 달 후 신혼집은 전세를 주고 저는 이 섬으로 이사 왔습니다. 신혼집에서 계속 살기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 고민 끝에 결정한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대출을 다 갚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생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팔지 않고 그냥 새를 놨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물어볼 수가 없네요. 이 조용한 섬에서 천천히 시간에 몸을 맡기며 지내려고 생각했습니다. 섬 생활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이웃과도 친해졌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자산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은 괜히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이웃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돕는 도우미 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지인 취급을 받던 저도 일이 점점 익숙해지자 같은 마을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육지에서 이곳으로 요양 온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어 마지막 거처로 이 섬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의료 설비가 전혀 없는 이 섬에 그런 몸으로 이사 온다는 건 상당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병세를 들었던 터라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계신 곳으로 가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지대에 지어진 작은 집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빈집이던 곳인데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수리를 하고 이사 왔다고 들었지만 정말 비바람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집이었습니다. 마지막을 보낼 곳으로 여기가 마음에 들었던 걸까? 저는 걱정 반 의문 반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겨우 들릴 것 같은 작은 목소리로 들어오세요. 라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을 향해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역광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갔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돌아선 얼굴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 아니, 전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놀라 그냥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말문을 연 것은 남편이었어요. 뭐야, 다 들켰네. 장난스럽게 웃는 남편은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여기 있을 리 없는 남편과 오기 전에 동료에게 들은 병세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아당겨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될 때까지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점점 진정되었지만 남편의 병세에 대해 따질 수 없었고 남편은 저를 다정하게 껴안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남편에게 할 말도 생각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는데 현관 앞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현관으로 가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린 제 얼굴을 보고 조금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남자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 남편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오늘의 몸이 어떻습니까? 라고 상냥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식의 대답을 하고 바로 잡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 섬의 유일한 의사일 겁니다. 이 섬에는 입원 시설도 없고 간호사 한 분과 의사 한 분이 이 섬의 생명줄이라던 동료들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남편은 이 섬에서 최후를 맞이할 것을 각오해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각오를 했다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의사 선생님은 잡담만 10분 정도 한 뒤 돌아갔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의사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저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또 놀라신 것 같았는데 원래 부부였다고 말하니까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병세나 향후 치료에 대해 질문하는 저에게
선생님은 본인 동의가 없이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실망하는 제가 불쌍했는지 환자분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꼭 옆에 있어 주세요. 라고 말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과 헤어지고 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선생님을 따라갈 걸 예상한 듯 드디어 왔네.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 남편을 두고 돌아갈 수 없어 남편에게 부탁해서 그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는 최소한의 짐밖에 없고 이불도 한 세트뿐입니다. 남편에게 기대어 함께 이불을 덮으며 여기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몸 상태에 대해서 듣고 싶었지만 즐겁게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좋다고 생각해서 추억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자고 가겠다고 말하기 전에 이 섬에 여자친구를 데려오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마도 말없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에 직장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잠시 휴가를 받았습니다.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남편과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혼자선 많이 걷지 못하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섬 여러 곳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추억의 장소나 처음 가보는 장소 보여주고 싶었던 경치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살 때도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혼해도 좋아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에게 괜히 혼란만 가져올 뿐일 거라 이대로 우정에 가까운 관계로 곁에 있게 해주길 바랬습니다.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것도 잠시 남편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대하고 있던 외출도 산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면서 꾸벅꾸벅 잠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일 방문해 주셨는데 통증이 없는 것은 행운이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벌써 남편과의 이별이 와버리다니 슬펐습니다. 저는 언제 눈을 뜰지 모르는 남편이 일어났을 때 외롭지 않도록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간병을 했습니다. 가끔 눈을 뜬 남편은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꿈 이야기할 때 먼 옛날의 추억을 방금의 일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시간이 사랑스럽고 그 사랑스러움 때문에 슬픔도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점점 일어나는 일이 없어졌어요. 대화가 사라졌을 때도 저는 남편 옆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그리운 경치의 모습을 남편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예쁜 노을을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남편의 손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흡 간격도 벌어지고 가슴이 불안정하게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황급히 선생님한테 전화하니까 바로 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생각이 들면서 저는 선생님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게 실수였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선생님은 진찰을 한 뒤 벌써 혈압도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맞이할 수 있게 해드리죠. 환자분은 아내분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랄 테니 저는 잠시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올 테니까 안심하고 옆에 있어 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말한 뒤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줄은 알았지만 정말 괴롭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나는 행복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은 당신을 사랑해요. 남편의 귓가에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손이 희미하게 저를 움켜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곧 남편은 마지막 숨을 내뱉고 조용히 하늘로 갔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화장까지는 허겁지겁 일이 진행되어 바빠서 슬픔에 잠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하나 보다 보니 그리운 글씨체를 발견하고 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통에 걸친 남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는 우리가 다시 만난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재회에 대한 희미한 기대를 가지고 이곳으로 이사한 것 같은데 설마 정말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놀랐지만 기쁜 마음을 들키지 않는 것이 힘들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다운 웃긴 글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그렇게 생각해 준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말이었어요. 날짜를 보면 매일 보낸 것 같은데 글씨체는 날이 갈수록 흐트러지고 편지 내용도 짧아져 병세의 진행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슬픔을 참으며 읽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눈이 멈추었습니다. 우리 이혼에 대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투병이 시작된 것은 결혼한 뒤였던 겁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받은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절 자신을 간병하는데 희생시키기 싫었던 남편은 이혼할 때까지의 계획을 세웠고 그 작전에 제가 감쪽같이 넘어간 겁니다. 제가 다른 여성의 존재를 의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위자료 명목으로 큰돈을 물려줄 수 있으니 딱히 부인하지 않았던 거죠. 치료도 이제 필요 없으니 모든 재산은 청산하고 네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있던 남편에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굳은 말만 했었는데 정말 미안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더니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통의 편지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그 봉투는 아까까지 읽던 남편의 편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환자분의 부탁을 받아 매일 편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며칠분은 의식을 잃기 전에 쓰셨던 거고 차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기 집에 아내분이 돌아오면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랬습니다. 이 편지가 남편의 진정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다시 남편의 편지를 마주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지막 편지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연하긴 했지만 고마워, 사랑해 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멀리 돌아갔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말하고 보니 남편 영정사진의 입꼬리가 조금 웃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섬의 주민으로서 살고 있어요. 이 섬에서 평생 살겠다고 다짐한 날, 남편이 마지막을 보냈던 집 바로 옆에 무덤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바라보던 경치를 지금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남편 옆에 자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